자, 이번 강의는 수정 발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무리 이런 AD보드에 이런 소자재 정상이라도 크리스탈이 발진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케스트라에 주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다. 그렇다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주 멋진 앙상블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죠? 지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막 연주를 하는 거야. 안 맞으면 야 너 왜 반주 안 맞춰? 야 난리 나겠죠. 연주가 안 되겠죠. 하지만 오케스트라 마스터 지휘자가 딱 앞에 서서 어떤 강약의 어떤 그 지시를 하고 어떤 그 너 연주해라고 어떤 지시를 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연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수정 발진자는 크리스탈은 얘기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표시는 X로 돼 있죠. 표시 PCB 표기명이 이 크리스탈이 이 발진을 해서 이 발진 주파수에 만약 이 스케일러 동작 신호를 발진 신호에 실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정상이라도 얘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다 정상인데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냐, 이 크리스탈을 측정해 보는 거죠. 크리스탈이 무슨 망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간혹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의 불량 유형을 보면 단선과 냉납이라는 게 있어요. 냉납 부분은 얘가 뭐 열을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제조 과정에서 납땜이 좀 부실하게 돼서 오는 냉납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측정하냐? 두 가지를 측정해야 돼요. 자,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항상 얘한테 밥을 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 VCC란 말이죠. VCC 전압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수정 발진사용 여기 14.318MHz라는 이 수정 발진자입니다. 얘는 고정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자, 수정을 갖다가 어떤 일정한 크기를 잘라서 여기다가 전극을 붙였더니 주파수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14.318이라는 고정 주파수를 만든 겁니다. 그 얘는 전원을 가면 14.318MHz라는 그런 주파수가 이 발진을 하는 거예요. 이 발진에 이 동작 신호를 실어서 여기다가 동작을 하는 거죠. 우리 피아노에 가면 메트로놈을 틀어놓죠. 자, 오늘은 뭐 어떤 연주를 하겠습니다. 4분의 3박자입니다. 자, 여기 맞춰 연주 좀 하시죠. 그러면 그 메트로놈에 따라서 우리가 연주를 하죠. 그죠? 그 메트로놈을 무시라고 하다면 막 뒤죽박죽 뭐 박자도 틀리고 그러겠죠. 그죠? 우리 노래하는 사람이 그죠?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하는데 그 박자와 그런 걸 맞추고 직 하다 보면 그죠? 반주 따로 노래 따로 나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엇박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맞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압과 발진 파형을 측정해야 된다. 수정 발진자는. 자, 크리스탈 양극판 명분 12V 인간상의 전압을 재야 되겠죠. 보통 이제 크리스탈의 발진 하기 위해서 VC 전압은 1.3V에서 2.2V 사이가 측정돼야 됩니다. 그 전압이 떨어지면은 VC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상 동작을 못 하겠죠. 측정을 해봤더니 이 정상 동작 때는 보드입니다. 1.661V가 나왔어요. 이 정상 범위에 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잘못된 내용이네요. 이게 아닙니다. 요거에 전압을 측정해 보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수정 발진대에 표기된 즉 14.318이라는 그런 주파수가 측정한 주파수하고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파형은 우리가 뭐로 테스트하기로 측정하면 안 되겠죠. 오시노스코프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 크리스탈 양극판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14.318이에요. 전압부터 측정해야 됩니다. 자, 1.6V니까, 그죠? 이 사이에 들죠? 정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전압부터 재야 되겠죠. 전압을 재고, 정상이라면 이제 다음, 전압이 정상인데, 전압만 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수정 발진자는 파형을 측정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파형도 측정해 봐야 됩니다. 크리스탈을 뭐 전압이라든가 파형 측정할 때는 항상 전원을 인가한 상황에서 측정해야 되겠죠. 자,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상의 파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형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형이 측정을 했는데 이 좌표상에 그냥 이 직선으로 다 직류 형태로 띄고 있다 그러면 얘는 파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탈이 문제가 있겠죠.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자, TR 점검법. 여러분, TR 쪽은 점검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자, NPN형 TR과 PNP TR의, 그죠? 이 심벌 구조를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자, 다이오드 두 개를 합쳐놓은 거다. 근데, 공통다리, 즉, 베이스가 공통다리인데, 공통핀을 플러스를 공통해서 뽑았냐, 마이너스를 공통해서 뽑았냐가 틀리다 그랬죠? 자, 플러스를 공통으로 뽑은 게 이게 바로 NPN형 TR이다.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베이스로 단자를 뽑은 게 뭐냐? PNP형이다. 그래서 이 에미터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NPN형이에요. 아노드랑 PNP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화살표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흐르겠어요? 이렇게 흐르니까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니까 여기가 베이스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공통, 여기가 플러스 공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트랜지스터는 이 불량 유형이 전소라든가 쇼트라든가 여러 냉납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얘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이 다이오드 두 개가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가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실리콘 다이오드의 턴온 전압이 얼마라 했죠? 0.6V라고 그랬죠? 0.6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PNP, NPN이다, NPNTI다 그러면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리드봉을 대고 나머지 양쪽에 마이너스를 댔을 때 0.6V 이상이면 정상. 그죠? 0.6V 하나는 0.0이다. 한 단위 쇼트가 된 거란 말이죠. 자, 역방향으로 나서 역방향으로.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를 댔어요. 다이오드는 역방으로 하면 전기가 안 통한다 그랬죠? 당연히 측정이 되면 안 되겠죠.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TR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소신호 TR, 이런 것들은 우리가 SMD 코드직을 들치라고 그랬죠.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TR을 스위칭 회로에서는 PNP TR과 NPN TR을 조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전자 회로에서는요, FET는 N채널을 많이 쓰고, 트랜지스터는, NPN형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움직이는 캐리어가 NPN형 TR, N채널 FET는 이 캐리어가 움직이는 캐리어가 뭐냐면 이 전자예요. 전자의 스피드가 전공보다 3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N채널과 NPN형 TR을 많이 쓰고 있는 거다 이거죠. 스피드가 빠른 걸 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면 돼요. 또 궁금점 또 몇 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 나 이것도 찾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재라고 그랬어요? 한 단자를, 그죠? 디지털 테스터에 다이오 모드로 놓고 한 단자를 뭐 검정을 대든 뭐 빨간 걸 대든 재서 양쪽이 움직이면 이 된 자리가 플러스 봉을 댔다 그러면 이게 PNP형, NPN형일 거고, 마이너스 공통이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베이스가 마이너스가 공통을 잡은 게 뭐라 했어요? PNP형이라고 그랬죠? 아, PNP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근데 다리가 보통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된다 그랬죠? 좌측부터 베이스 BCE라고 그랬죠? 베이스 콜렉터 이미터.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통으로 대고 측정을 했을 때 이 된 공통 단자가 빨간 리드봉을 댔을 때는 얘가 뭐예요? NPN형이고, 흑색 리드봉을 댔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공통이니까 얘가 PNP형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캐치를 하면 되겠지. 근데 초보자는 그 차원에서는 한번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SMD 코드급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으시겠죠. 예. 자, 이렇게 측정하면 되고요. 트랜지스터 양분파멸법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죠? 다리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좌측부터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 BCE, FET는 GDS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이 구조는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보 리드봉을 대고 양쪽에 댔을 때 0.6V 이상 정상. 그죠? 여기가 뭐 0.에 0.0에 쇼트잖아요.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리드봉을 대고 플러스보를 댔을 때 역방향이니까 통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정상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양분파별하면 됩니다. TR은. 자, FET 고장 점검도 우리가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FET도 보면 뭐 내가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심볼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심볼. 자, N채널 FET는 지금 우리가 TR을 따지면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 여기가 에미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FET에서는 베이스에 해당되는 걸 게이트라고 칭하고, 컬렉터에 대한 부분을 드레인이라고 얘기하고, 에미터에 대한 부분을 소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 방향이 좀 틀리죠. TR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PNP TR이라고 했죠. 이 FET는 틀려요. 안쪽으로
소스 해방이 안쪽으로 들어간 걸 갖다가 우리가 N채널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FET도 보면 뭐 전소를 타는 거라든가 열화가 되거나 쇼트나 냉각이 발생한다. 불량 유형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좀 잘못됐네. 이게 지금 FET가 아니라 TR 쪽 되는 걸 쟀는데 이건 좀 잘못됐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FET는 여기 심벌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측정할 때, 양극 측정할 때 중요하죠. N채널 FET 같은 경우는 그죠? 전기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죠. P채널은 여기가 전기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란 말이죠. 이 한 방향으로 밖에 전류가 못 흘러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흐를 수가 없다고. 왜 여기가 전기적 절인 아닙니까? 여기가 왜 도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 FET는 전개로 다 제어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그죠? 여기다가 소스에다 플러스 리동을 대고 N채널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드레이에다가 마이너스 봉을 댔을 때 전기가 통해야 되겠죠. 여기 0.5V 이상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역방 여기다 플러스 봉을 대고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댔어요. 전기가 통하면 안 되겠죠. 통하면 안 되죠. 나머지는 여기는 아예 통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0.5가 아니라 0.3, 먼저 0.4로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진행성 불량이죠. 0.00 나왔다. 얘는 쇼트예요. 그죠? 쇼트. 그래서 교체하시면 되겠죠. 요 FET도 열화가 되면요. 요 부분이 보라색이나 짙은 검정 비슷한 걸 띄어요. 이게. 이거 우리가 유관 검사로도 아 얘는 열을 많이 받았구나. 진행성 불량이 되겠구나 하고 그 부분 교체하면은 100% 정확하게 동작을 하죠. 자, FET 양부 판별법은 지금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이걸 또 참조를 하시게 되겠지만은 이게 전기전자 기초에서 얘기한 거지만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간단한 건 뭐라 했어요? 지지신공을 하라 했죠? 실장 상태에서 측정하는 방법. 저는 실장 상태에서 전부 다 지지신공으로다가 제가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를 이렇게 놓고요. 그죠? 검정 리드봉을 이 그라운드 쪽, 만약에 이게 AD보드 하면 여기 RGB 쪽에 대도 되고 이 나사 방향 쪽에 대도 되죠. 그죠? 여기다 하나 대고 나머지를 그죠? 나머지를 여기 우리 GDS라고 그랬죠. FET 이 게이트 쪽에다 대면은 이 측정이 전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왜 나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심벌을 자꾸 알고 있어라고 얘기한 게 이 심벌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FET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N채널 같으면 여기가 게이트, 여기 소스, 드레인이란 말이죠. 자, 여기 그라운드하고 여길 댔다? 통한다 그러면 뭐예요? 통한다 그러면. 그죠? 이 소스는 여기 이게 그라운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통하니까 그죠? 0.000이 나오겠죠. 그죠? 절연층이 파괴된 거예요. 절연이 붙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측정이 당연히 되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지신공을 했을 때 이 나오면 안 된다. 여기서 0.000이 나왔다. 쇼트 0.3V가 나왔다. 이건 진행성 불량. 이런 것도 다 교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FET는 요 앞전 강의에서 얘기한 이렇게 어렵게 측정하지 마시고, 그죠? 측정하지 마시고 지지신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측정을 해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 인버터 쪽도 FET 많잖아요. 다리가 8발 난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지지신공을 하면 간단합니다. 자, 스위칭 다이오드는 이 구조를 좀 조심하라 그랬죠. 이 스위칭 다이오드는 패널 쪽에도 많이 써요. 요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SMD 코드북을 들춰서 보면 보통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 3번이에요. 자, 1번이 플러스고 3번이 이 다이오드는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죠? 이 3번이 공통이 아니라고요. 자, 여기를 봤을 때는 여기 얘 측면에서 여기가 3번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공통으로 마이너스가 된 줄 알고 측정을 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릿속에 요 구조를 스위칭 다이오드는 알고 있어라. 근데 이게 스위칭 다이오드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기명을 보라고 그랬죠. 요렇게 TR하고 스위칭 TR하고 듀얼 스위칭 다이오드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이오드는 표기명이 뭐라고 했어요? 표기명이 PCB에 D라고 돼 있는 거고, QR은 TR은 뭐라고 돼 있어요? Q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도 아 다이오드구나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TR은 우리가 좌측부터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라고 그랬죠. 그죠? 얘는 틀리단 말이지. 틀리는데 이런 구조를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구조니까 이 구조를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 또 스위칭 다이오드 어디 쓰냐면 메인보드에 CMOS로다가 우리 초기 공급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스탠바이 전압으로다가 우리가 그 전압을 공급 받을 거냐 대기 전압을 그때 요 스위칭 TR을 스위칭 다이오드를 많이 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TR 측정할 때는 마찬가지다. 이 다이오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듀얼이니까 다이오드 두 개가 연결된 거잖아요. 측정했을 때 시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는 턴온 전압이 얼마라고 그랬죠? 0.6V 이상이랬죠? 턴온 전압. 전기가 흐르는 시점이 0.6V다. 0.6V 이상이면 정상이겠죠. 이거 쟀는데 뭐 0.2V가 나온다, 4V 하면 진행성 불량이겠죠. 0.00 나온다, 쇼트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이게 지금 패널 쪽에 보면요, 스위칭 다이오드가 많이 들어가요. 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쇼트기 다이오드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의 공통이었었죠. 좀 요렇게 똑같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해서 요걸 여기다 같이 뽑은 거죠. 이 스위칭 다이오드는 틀리단 말이죠. 틀리잖아요, 이게. 공통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쟀을 때 0.6V가 나오면 정상이다. 역방향에서는 당연히 안 나와야 되고 다이오드 특성이 이렇게 재시면 되겠죠? 쇼트기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점검할 때 얘는 뭐래? 턴온 전압 0.3V라고 그랬죠? 스위칭 쇼트기 다이오드도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네요. 자, 쇼트기 다이오드도 불량 유형을 보면 이 전소가 된다든가 열로 쇼트가 된다든가 열화가 된다든가 냉납이 된다든가 하는 영상이 많아요. 자, 우리 지금 AD 보드에서는 SS34라고 지금 요런 쇼트기 다이오드를 쓰죠. 3A 40V 짜리 쇼트기 다이오드죠. 그래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아웃풋된 거를 쇼트기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를 해가지고 LC 비타를 통해서 5V를 만들어낸다. 그때 여기 많이 씁니다. SS34라는 걸 많이 쓰죠. 얘는 이제 측정할 때 여기가 띠가 이쪽에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플러스잖아요. 그럼 다이오드 모두 측정했을 때 쇼트기 다이오드는 턴온 전압이 얼마라고 했죠? 0.3V라고 했죠? 0.3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자, 우리 립스보드 2차 측에서는 여기 세 발짜리 요런 그 듀얼 타입의 그 쇼트기 다이오드를 씁니다. MBR 10150 요거 많이 쓰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 공통이란 말이에요. 스위칭 다이오드 틀리죠. 그죠? 얘는 공통이라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양쪽에 플러스 봉을 댔을 때, 그죠? 각자 댔을 때 0.3V 이상이면 정상, 0.00이면 쇼트, 그죠? 역방위했을 때 나오면 안 돼요, 전압이. 그죠? 통하면 안 되잖아요. 한쪽, 다이오드 특성이라는 것은 순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반대 방향으로는 도저히 안 흐른다. 흐를 수는 있겠죠. 전압을 무지하게 가해주면은 에버란치, 전자사태 현상이 벌어져서 나가고, 그래서 즉 철선으로 동작이 통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쇼트기 다이오드는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양부 파널배 지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죠? 지금 요런 쇼트기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재고 여기 한번 재고 이 다이오드가 이게 두 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재고 여기 한번 재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제너 다이오드 이거는 제너 다이오드는 뭐냐? 회로의 역방향으로 하는 거 연결해 준다 그랬죠? 얘 분량도 보면 뭐 거의 뭐 전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쇼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열화 냉납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조그만 게 되다 보니까 요게 좀 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자, 얘는 제너 다이오드는 뭐예요? 시리콘 재질 형태잖아요. 0.6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겠죠. 그래서 얘는 요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오드 측정 모드로 재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뭐냐? 이 제너 다이오드에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게 뭐라 그랬죠? 항상 회로에 역방향으로 가해줘야 된다. 즉 여기가 플러스라는 마이너스이면 연결할 때 항상 회로에 역방향으로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왜냐면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특성을 이용해서 어느 전압파에서 안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전압 회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재질에 따라서 10V냐 아니면 뭐 18V냐 나오지만은 10V통이라 그런다면 외부에서 어떤 전압 50V를 가해줘든 60V를 가해줘든 항상 얘는 출력을 10V라는
이 정전압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단 주의해야 될 건 회로 역방향으로 연결해 줘야 된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너다 양극판은 지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죠? 0.6V 이상이 나오면 정상. 그죠? 순방향으로만 통하는 거예요. 반대방향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날로그 테스터로 하게 되면 역방향도 나와요. 왜냐면 역방향 특성을 이용한 거다 보니까 얘도 아날로그 테스터로 하게 되면 나옵니다, 이게.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디지털 테스터를 편하게 이렇게 재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경우 하는데, 도저히 나는 뭐 여기 표기명이 좀 지워져서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제너다이들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셀러들이 여기다 이게 10V다 18V다 써서 이렇게 담아서 줘요. 근데 우리가 수리를 하다 보면 이게 저쪽에 가 있고 이게 저쪽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야 10V형 아닌 거 아니야? 물론 이 표기명을 갖고도 하지만은 표기명이 지워졌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야 이게 몇 볼트형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LED바 테스터 가기 갖고 있죠. TV 수리하는 사람이라면 LED바의 패키지 분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LED바 테스트를 갖고 있어요. 얘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이오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몇 볼트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전원 올리면 직류전압이 나오죠. 그죠? 직류전압이 나옵니다. 요거는 좀 신형 LED바고요. 요 밑에 있는 건 구형이에요. 제가 두 개를 갖고 쓰는데 이 구형이 좀 정밀도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쓰기에는 이런 거 측정할 때는 두 개 다 쓰는데 요걸 측정해 봤어요. 요건 10V 제너예요. 중요한 게 빨간 봉이 플러스 전압이 나오는 거고 직류전압이 나오는 거고 요 마이너스가 그라운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너 다이오드는 뭐라 그랬어요? 역방향에다 전압을 걸어준다. 그러니까 요 띠가 있는 게 마이너스란 말이죠.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리드에는 마이너스 리드에는 플러스 봉을 대주고 플러스 리드 봉에 마이너스 대줬을 때 얘가 역방향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전압을 가해줬더니 어떤 전압하에서 안정하는 얘가 제너 다이오드 10V니까 10V를 유지하겠죠. 계기판을 보니까 9.88V가 나왔어요. 10V죠. 아 10V 제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한 9.2 정도 이렇게 나와요. 뭐 9V 제너라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감 딱 잡아서 10V 제너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립스보드에 보면 립스보드에 우리 저 SMPS에 보면 PWM 공급할 때 PWM에 VCC 전압을 공급할 때 그죠? 여기 전압이 들어가서 VCC 전압 공급되잖아요. 이 제너다이를 거쳐서 콘덴사를 그 VCC 콘덴사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PWM의 품명을 데이터시트를 검색하면 VCC 전압이 미니멈 몇 볼트에서 몇 볼트가 들어간다. 이거 보고도 대충 이게 제너다이어드가 몇 볼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하면 바로 나오죠. 답이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 또 측정할 수가 있다 하는 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 저항의 고장 점검 방법. 저항은 보통 굴량 저항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소가 되거나 쇼트가 되거나 열화가 되거나 냉납이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 에디보드에 쓰는 것들은 이런 저항들, 칩 저항을 많이 쓰죠. 이 색디 저항 같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색디 저항 같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검, 갈발, 준호, 초파, 보호의 흰. 그죠? 그래서 0번부터 10번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리가,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곱수 이렇게 나가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지만, 요거는 우리가 표기명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자, 요게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세 번째가 이 곱수, 0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0의 개수 0이니까 225옴이 되겠죠. 225옴짜리 칩 저항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측정한 것과 비교해서 야 이게 양품이다 불량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저항들은.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저항 양판을 보면 마찬가지죠. 이걸 내가 지금 1kg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측정을 해봤더니 0.99kΩ이 나왔어요. 1kg란 얘기죠. 또 다기능 테스트를 재봤더니 995.7옴이 나왔어요. 이건 1kg란 얘기죠. 그죠? 1000옴에 가까운 1kg는 1000옴이죠. 예. 이렇게 잴 수가 있다고요. 근데 기계마다 정밀도 차이는 있기 때문에 아이웨이 좀 틀려 이렇게 태클 걸지 마시고 좀 좋은 장비들은 좀 각각에 나오고 약간 좀 저가 장비들은 좀 오차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콘덴서의 점검 방법은 우리가 보통 보면 다기능 테스터로 많이 재죠. 저는 이제 캐패시터 메트랑 따로 있는데 그거 쟀을 때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1200이다 그러면 이게 좀 오버돼서 나와요. 좋은 제품들은
보통 메이커에서 제조할 때 좀 브랜드 있는 제품들은 만약 1200이다 그러면 뭐 1200을 좀 넘어가는 식으로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뭐 1200짜리 콘덴서라면 용량이 더 오버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걸 갖다가 쓰면은 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자, 어떤 교체하려는 콘덴서가 1200 마이크로짜리 콘덴서 있었다. 그죠? 이거를 어떤 메이커 거, 뭐 S사 걸 갖다 사가지고 갈았더니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뭐 1350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조금 용량이 이렇게 오버돼도 문제 없다고 여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면 얘가 시간이 좀 용량 감퇴가 되니까 약간 용량을 오버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1200짜리를 갈아야 되는데 여기서 무시하고 2400짜리, 2700짜리를 갈았다?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얘가 여기 지금 1200짜리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거는 이 용량을 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오버되는 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면서 그 생각은 안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1200짜리를 갈아야 되는데 본인이 없다고 2400짜리 갈았다. 지가 설계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그죠? 콘덴서가 1200짜리를 꼈어. 여기 1200짜리 돼 있어.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규정을 지킨 거란 말이죠. 설계자가 요구하는 규정을 지킨 거예요. 용량이 조금 오버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런 너무 거기까지, 물론 그 질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좀 예민하고 좀 더 아주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치콘덴서입니다. 이거 얘는 표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용량과 내압을 나타낸다. 지금 뭐냐, 여기 지금 22마이크로 400V라고 되어 있죠. 콘덴서가 견딜 수 있는,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에요. 근데 이 치콘덴서가 6.3V를 걸어야 되는데, 그죠? 뭐 12V짜리 써졌다 그러면 관계는 없겠죠. 예를 들어 12V 6.3V를 써야 되는데 12V를 쓰면은 내압이 조금 큰 거는 관계는 없어요. 미달되는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주문을 보통 잘 안 하죠. 이런 것들은. 그죠? 주문을 왜 안 하냐면은 이거 한 개 단위로 우리가 저기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뭐 500개, 1000개 단위 롤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통 패보드에서 떼서 하죠. 그래서 이게 이 칩 콘덴서는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코드집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크기가 용량하고 내압을 나타내다 보니까 패보드에서 이 같은 크기를 써야 돼요. 크기를 도저히 가늠을 못하겠다.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걸로 이 기체 가지고 거기 있는 거 떼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칩 콘덴서는 특히 패널보드에서 이 쇼트가 많이 발생이 되죠. 양부 판별법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이 장비들이, 테스트 장비들이 없었을 때는, 그죠? 없었을 때는 굉장히 이런 아날로그 테스터로 쟀어요. 아날로그 수리했던 사람, 그냥 CRT 모니터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RX1, 저항 RX1 모드로 오면 이 안에 내부에 건전지가 12V하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콘덴서 플러스 마이너스 리드봉을 대고 한번 하면 지침이 쭉 올라갑니다. 역방향으로 리드봉을 바꿔서 되면 방정이 되니까 지침이 서서히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서서히, 이건 양품이다. 근데 역방향으로 되는데 여기서 서 있다. 불량이다. 이렇게 판정했는데 참 이게 측정하기가 어려웠던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야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장비들이 보급이 돼서 측정하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해서 여기 표기된 명하고 이게 1200짜리다. 그럼 1200짜리면 오버되면 이건 정상. 이게 1200짜리인데 1000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갈아줘야 돼. 이 용량 감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콘덴서는 지금 전자기기에서는 아주 뭐 단골로다가 불량이 나는 그 소자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스마트 트위저, 지금 이제 뭐 전에 콘덴서는 관계 없는데요. 스마트 트위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좀 좋죠. 왜냐면은 이 측정하기가 좋아요. 측정하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트위저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딥니까, 패널보드 같은 데 될 때 이 테스터를 잡으면 양쪽 들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스마트 트위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요 집게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측정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RCD,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를 쟀는데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저항 모드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콘덴서 모드로 가요. 또 누르면, 꼭 누르면 콘덴서 모드로 간단 말이죠.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대고, 그죠? 이렇게 대고, 만약에 치 콘덴서다 이렇게 측정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측정하기가 정리 편하죠. 이 고가인 이제 인덕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좀 가격이 60만원 이상이 돼요. 비싸기 때문에 저도 못 사고 있는데, 하나 장만하고 싶긴 한데 뭐 굳이 이거 갖고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측정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여러분들이. 그죠? 저항값과, 그죠? 컨덴서값과 다이오드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사라, 이렇게 제가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있으면은, 특히 이제 패널보드나 AD보드 측정할 때는 상당히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트위저로도 하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페라이트 비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떤 완전한 직류를 더 깔끔한 직류를 만들기 위해서 말단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페라이트 비드는 하나의 인덕터예요. XL이라는 유도성 리액턴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유도성 XL 값은 2파이 FA다. 주파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값이 들어오면은 큰 저항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교류는 통과 못하고 직류를 통과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페라이트라는 비드를 많이 씁니다. 표기명은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FB나 B로 되어 있다 그랬죠. 얘도 보면 이 단선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항 모드로 측정했을 때 이 저항값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페라이트 비드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리드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고가 제품에 이렇게 SMD 타입으로 되어 있는 비드가 있어요. 이제 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널보드에 보면 이렇게 B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비드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저항값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자, 디지털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놓고요. 양단을 쟀을 때 1ohm에서 11ohm이 나오면 정상이라고 봐야죠, 비드가. 이거는 지금 정상 작동되는 립스보드에서 비드를 떼고 잰 겁니다. 8.7이니까 이 안에 안정권에 들어가죠. 예,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드가. 꼭 모양이 꼭 실리콘 다이오드처럼 생겼어요. 다이오드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표기명이. 여기가 이 띠가 있다고 그랬죠? 얘는 띠가 없어요. 근데 이거 보지 말고, 다이오드는 D로 표시되어 있고, 이 페라이트 비드는 FB라든가 아니면 B로 표시다 그랬죠? 이 표기명을 보고 빨리빨리 해야지, 언제 뭐 다이오드 아니야? 이러지 말고, 이 기판에는 표기명이 돼 있으니까 그 표기명을 보고 빨리빨리 캐치를 하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숫자 드렸죠. 자, 스케일러 고장 점검 부분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